예, 우리가 프리퀀시 디바이더 하면 디발 레이쇼가 인티저인 것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때때로 시스템에 따라서 디발 레이쇼가 프랙셔널 디바이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 이제 여기 RF 트랜시버가 적혀 있는데요. 예,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 RF 트랜스밋 송신기에 파워 출력이 굉장히 크다고 가정하죠. 제가 IoT에 30dBm 클래스 D 앰플리파이어를 넣어봤는데요. 그럼 30dBm이면 1dBm이 제로, 1mW가 제로 dBm이거든요. 그러니까 30dBm이면 굉장히 큰 신호입니다. 파워가 어떻게 돼요? 저항분의 R분의 VRMS 스퀘어가 파워죠. 그게 1mW가 제로 dB일 때 플러스 30dB니까 굉장히 큰 신호예요. 그러면 이 파워 앰플리파이 그 비선형성 때문에 그 출력 쪽에 펀더멘털 채널 신호가 나오지만 요거에 하모닉들이 굉장히 나오고 이 하모닉 등 성분도 상당히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테나를 통해서 안테나를 패키지를 통하든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하든 PCB를 통해서 여기에 V쇼로 가면 V쇼의 페이즈를 틀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출력 쪽에 이렇게 깨끗한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V쇼 페이지가 순간순간마다 틀어진 파형들이 나와요. 그거를 폴링이라고 합니다. 이 풀링이 있으면 이 트랜스미터의 이 퀄리티가 스펙트럼 퀄리티가 상당히 나빠지죠. 그래서 스펙 시스템에 이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 정수배로 이제 틀더라도 예를 들면 이 TX가 이제 F0가 아니고 이 V쇼의 2F0 뭐 3F0 이렇게 다르게 할지라도 그거의 하모닉들이 굉장히 논리에 때문에 굉장히 커져서 걔가 V쇼를 여전히 이제 흔들어서 V쇼 페이지를 바꿔버립니다. 변하게 만들어요. 그런 걸 풀링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정수배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TX하고 V쇼 프리퀀시를 플렉션 넘버로 합니다. 예를 들면 V쇼가 예를 들면 1.25라든가 2.25라든가 뭐 2.5라든가 이런 식으로 요 아웃풋과 프랙셔널 넘버로 하면 요 그 큰 파워의 하모닉들이 V쇼 페이스를 이제 트는 그런 풀링 현상이 상당히 인티젠 때보다 줄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RF 시스템에서 프랙셔널 디바일레이션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뭐를 공부했냐면 디바이 바이 3 혹은 디바이 바이 5를 했어요. 그때는 이 플립플랍이 라이징 엣지 혹은 폴링 엣지에서 동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런 라이징 엣지나 폴링 엣지 한 사이클 한 번만 클락이 동작할 때 동작하면 이게 디바이 바이 3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제 그 클락 리커버리에서 다뤘듯이 얘를 이제 그 폴링 혹은 라이징이 동작하는 게 아니고 폴링과 라이징의 두 군데 엣지에 동작하기에는 더블 엣지 트리거 플립플랍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이제 디바이 바이 3가 디바이 바이 2분의 1, 1.5로 된, 자, 어, 3의 절반인 1.5분의 1.5로 나눠진 값이 돼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 Q1, Q2 바하고 Q1이 제로제로에도 출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립플랍 1과 플립플랍 2는 라이징이나 폴링에서 동시에 동작을 한다고 가정하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더블 엣지 트리거 플립플랍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로제로면 어떻게 하면 요 플립플랍1은 Q2 바를 입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클락이 라이징 혹은 폴링 되면 요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Q1으로 가요. 그죠? 예. 그다음에 플립플롭 2는 어떻게 되면 Q2
얘 바하고 Q1이 엔드링해서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는 요놈이 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요로 넘어가죠. Q로. 이 Q바는 어떻게 돼요? 반전돼서 다시 말하면 Q1, Q2 바에 바가 이쪽에 플락이 라이징 혹은 폴링 됐을 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제로제로에 출발하면 이제 또 라이징 엣지라고 가정을 하면 라이징 엣지에서 여기에 데이터가 이제 제로죠. 제로니까 이제 라이징 엣지 동작하면 여기에 Q가 제로 되면 Q 바는 1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T1에서 Q2 바가 1로 변해요. 자, 우리는 그 엣지 트리거니까 라이징, 폴링에서 동작하니까 이제 폴링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 1이잖아요. 1이니까 여기 1이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폴링 엣지에서 요 1이 요 Q1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Q1 여기서 1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뭐 되면 이 한 사이클 반에 이제 Q1, Q2가 한 사이클이 뛰어요. 즉 다시 말하면 디발 레이쇼가 3이 아니고 1.5가 됩니다. 이렇게 프랙셔널 디발 레이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보면 이때 이 듀티 사이클은 어떻게 되나요? 듀티 사이클은 3분의 여기 펄스가 3개고 거기에 하이가 2이죠. 그래서 3분의 2가 듀티 사이클이에요. 그죠? Q1도 그렇고 Q2 바도 그렇고요. 자,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 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입력이 이렇게 듀티 사이클 50%가 아니고 50%에 틀어지면 Q1과 Q2 프라임의 듀티 사이클이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이제 스피러 스톤이 생기는 거예요. 뒷사이클이 50% 되지 않으면 스피러 스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요 앞에 클락이 50% 뒷사이클 아니면 앞에다가 뒷사이클 커렉션을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뒷사이클 커렉션은 이제 클락 데이터 리커버리에서 공부를 했죠. 예. 또 하나 이제 요 Q1 혹은 Q2 바를 또 다른 이제 프랙셔널 디바이드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면 이게 뒷사이클 50%가 아니죠. 예, 그래 50%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에 의해서 디바이드된 출력은 역시 스피러 스톤이 생깁니다. 자, 걔를 이제 스피러 스톤에 얻게 하려면 요 Q1 과 Q2 프라임, 자, Q2 바로 뒤에 또 뒷사이클 커렉션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는 우리가 정수배가 아니고 프랙셔널 디발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얘를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밀러 디바이드에 적용해 보면 앞에 있던 밀러 디바이드에다가 피드백 높이에 디바이드 바이 n을 집어넣게 된다고 가정하면 자, 이게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요 믹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믹서는 두 입력에 플러스 마이너스 텀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텀은 노이즈 필터로 제거를 시키고 마이너스 텀만 나오게 하도록 노이즈 필터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밀러 디바이더를 조금 이제 그 루프에다가 디바이브 n을 넣어서 한 거죠. 이 디바이브 n이 이 2가 될 수 있겠죠? 야, 2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x점은 입력에 두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FB 넣으면 아웃풋에 디바이브 n이죠. 이런 텀이 나와요. 여기서 플러스 텀 합은 썸은 로페스 필터에서 제거되고 이제 그 차만 이 로페스 필터 통과해서 출력으로 됩니다. 자, 출력이 어떻게 되면 이게 출력이에요. 그러면 얘를 출력하려면 이제 아웃풋은 인풋에 n 디바이브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게 프랙션 넘버죠. 예를 들면 n이 2면 이게 3분의 2입니다. 그죠? 출력은 입력의 3분의 2예요. 자, 거기에 이제 FB는 어떻게 되냐면 요 출력을 n으로 또 나누는 거잖아요. n이 2가 되면 2로 나누면 3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보시죠. 이게 프랙션 넘버면 F1, F2가 프랙션 넘버 F세요. F1이 F인이고 FB가 예를 들어 n이 2면 3분의 2잖아요. 여기 플러스 텀, 마이너스 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텀은 이제 이게 두 개 플러스면 F인일 테고 마이너스 텀은 3분의 1이잖아요.
두 개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가까운 거를 로페스 필터로 하나 썸을 제거시키려면 로페스 필터의 이 그 뭐야 오더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즉 롤오프가 상당히 높아야 되죠. 요 마이너스 20 퍼 데키드는 1차인데 그 2차면 마이너스 40 퍼 데키드, 3차면 마이너스 60 퍼 데키드에 굉장히 큰 롤오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임플멘테이션이 쉽지 않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걸 쉽게 임플멘테이션 하려면 어떻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게 싱글 사이드 밴드 믹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싱글 사이드 밴드 믹서는 여기 X점이 F1 마이너스 FB 혹은 F 인 플러스 FB 이런 한 싱글턴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 입력은 IQ 신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걔를 이제 간단히 보면 이렇게 구성을 보면요. 싱글 사이드 믹스를 보면 IQ가 됩니다. 그러니까 V쇼가 부담이 되죠. IQ를 만들려면 쿼드러처 LC 오실레이터를 쓰든가 혹은 두 배를 오실레이션 시킨 다음에 디바이 바이 2에서 IQ를 얻든가 하여튼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쓰면 여기에 I 신호가 들어가고 여기에 디바이 바이 2 하면 I 신호, Q 신호 얻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이쇼는 이렇게 아까 밀러 그 디바이처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Q는 휴대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 X점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텀이 나와요. 예를 한번 간단히 설명하죠. 우리 이 오메가 1, 오메가 2가 있다고 그래. 여기가 오메가 2고 입력이 오메가 1이라고 가정하면 자, 우리 간단하게 코사인 오메가 1, 오메가 2는 이 코사스니까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죠. 자, 그걸 이제 요 코사인 두 개의 텀을 보면 요 2분의 1의 코사인 빼기에 코사인 플러스가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오메가 1의 이제 쿼드로츠 성분은 이렇게 되죠. 얘도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이제 여기서 합하잖아요. 자, i를 한 다음에 즉 인페이스를 믹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기 합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쿼드로츠 성분을 가지고 합하죠. 지금 얘하고 여기 두 개 합해 보세요. 두 개 합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 플러스 텀이 없어진가 마이너스 텀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극성을 바꿔서 하면 이 마이너스 텀은 없어지고 플러스 텀만 나오죠. 예, 그래서 x점이 어떻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텀 혹은 플러스 텀이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두 개를 도하면 플러스 텀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텀이 나오죠. 이게 싱글 사이드 믹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웃풋이 요 텀이 나오는 것이죠. 요 텀의 2분의 1이니까, 그죠? 여기가 입력 빼기 출력이에요. 그죠? 예, 걔를 여기 디바이드 2분의 1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웃풋이 입력을 3분의 1로 디바이드 하게 돼요. 그럼 x점은 어떻게 되나요? x점은 요거에 두 배를 해야 되니까 3분의 2예요. 즉 다시 말하면 디바이드 레이쇼가 1.5입니다. 1.5예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프랙셔널 넘버를 디바이더를 레이쇼를 만들면 프리퀀시 디바이더를 만들면 아까 같이 그런 하이 파워 쓸 때에 우리 그 폴링 현상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트랜시버를 만들어서 즉 트랜시버 리시버를 한 칩에 넣는 IoT 같은 건 싸니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파워가 굉장히 큰 걸 집어넣으면 요 파워의 하모닉들이 온통 시스템에 다 리키지로 빠져나가요.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는 게 그 시스템을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하는 거라고요. 그때 여기 넣는 게 프랙셔널 디바이드를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프랙셔널 디바이드를 공부를 했어요.